안녕하세요. 내부권의 권기현입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로또 분양이라고 불려지는 동탄역 롯데캐슬의 300만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이었죠. 이 엄청난 경쟁률이 몰리게 된 이유는 10억 정도의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이 300만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가망이 없죠. 저도 청약을 했는데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걸었지만은 단 한 명의 당첨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이 로또 분양에 해당되는 걸 100% 당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솔깃하지 않겠어요? 자, 그 얘기 좀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 8월, 빠르면 이번 주에 정부가 역대급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얘기해 볼 거고요. 특히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100% 로또 아파트를 받게 되는 그 방법까지 같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021년도 최고점을 찍었던 부동산 시장과 현재 앞으로 다가올 2024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닮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2021년도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은 2021년도 서울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7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불과 5년 전에 17년도에는 불과 6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2021년도에 정점을 찍고 2022년도 초까지의 이 정점을 계속 유지해 왔던 거예요.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시장이었죠. 아파트 시장이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만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21년 8월에 기사를 보게 되면 상반기에 서울의 외지인 이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율이 무려 40%나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비아파트입니다. 지금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죠. 그런데 2021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 비아파트의 수요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비중이 40%나 늘어났다는 거고, 2021년 11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하니 규제가 덜한 비아파트 빌라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그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심하게 했고 빌라는 규제를 덜 했다는 건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파트 규제는 없고요. 빌라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 거죠. 그때와는 다른 점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 규제가 만약에 풀린다면 빌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예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 2021년 말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2021년 아파트 매매 시장 서울 외 지역 그리고 비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2021년도와 지금 2022년 상반기에는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반기는 어떠냐 하면은 2021년 2년 초까지 정점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의 가격 흐름인데요. 2022년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이 쭉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쭉 빠졌다가 저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요때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66건 정도밖에 안 됐죠. 지금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이 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극악할 정도로 최저점, 이 저점을 찍었던 때인데, 요때 이 실거래가 가격은 10월 달에 찍었는데 지수는 12월 달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표라는 것이 실제 시장보다는 뒤늦게 알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2023년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쫙 회복이 됐다가 이때 10월 달 정도에 특례가 종료가 되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2년 초에는 저점을 찍고 다시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 지수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것이 예측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 최고점을 찍었던 비아파트 상황과 현재 상황은 참 많이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는 비아파트 시장이 최악의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공시가격 18.6%의 급락, 거기다가 비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150에서 126%로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신규로 공급하는 공급 원가보다도 현장의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감과 기피 현상이 심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연초보다는 많은 거래량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110 대책이라는 걸 연초에 내놓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3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이후에 거래량이 쫙 늘어나다가 실제로 시장에서 영향을 보니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도 제한을 해버리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걸 감정평가로 하면서도 감정평가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허그가 받아들여야 되는 제한 사항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살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2026년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명확한 사실이고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들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비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이 극악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비아파트도 모두 다 이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들이 극악할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향후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타날 거고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요가 살아난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대책 위주로 내놓겠다. 그동안 내놨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네라고 얘기하지만 자, 모든 정책 수단을 리스트업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거나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사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공급 폭탄으로 해서 기대감을 꺾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대급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과 비아파트의 공급 대책 또는 활성화 대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하겠다. 사실은 이거 기존에 있는 여러 대책들하고 거의 일맥상통,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새롭게 나온 게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추가 택지를 확보하겠다. 이명박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강남 주변에 이 보금자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았던 거를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린벨트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강남구가 이미 개발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할 데가 거의 없다. 가장 많은 서초구에 이 그린벨트가 많은데 대부분 다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실제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은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선순 아파트 뒤하고 바로 붙어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바로 뒤가 비닐하우스촌이거든요. 거기가 평지이면서 개발 제한구역인데 이미 자잘한 건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개발하기엔 상당히 좋은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가 만약에 택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면 송파구와 강동구 경계에 공급이 되긴 하지만 강남구에 있는 수요들 좀 빨아들여서 분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책들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공급 자체는 중장기 계획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장 시장에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다만 이 공급 확대라는 게 예정돼 있다라면 너무 조급하게 너무 추격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좀 진정시키는 영향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겠다라는 대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10 대책을 통해서 주택수 제외를 하겠다라는 게 1월 달에 발표가 됐고 3월에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110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게 1주택자가 하나 더 샀을 때 취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를 이번 대책에서는 이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6억 이하라는 제한적인 금액 좀 상향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예상에는 9억 정도까지 상향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비아파트 중에서 가장 핫한 용산 투자를 하면서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수요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적은 이런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물건 풍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도 2025년에서 2026년 또는 2027년 정도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2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는 이 임대차 2법을 11월 달 정도에 국회에 폐지하는 부분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건데, 그 주요 내용이 아파트는 실효성이 좀 없다라는 것을 모든 언론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라를 사면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비아파트 공급 대책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계획이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수요든 매매 수요든 이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대책이 비아파트 공급 대책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폭탄으로 기대감을 꺾겠다라는 게 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이 아니라 이 비아파트의 공급 폭탄을 통해서 아파트의 수요가 몰려있는 것을 분산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금리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7월 기준으로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을 보게 되면 3%대에서 2%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가격이 폭락할 때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면 향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우리 시청자분도 스스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금리 하나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같이 좋아진 호전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그 효과는 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에 120조 원의 돈을 또 푼다고 합니다. 자, 이 발표를 듣고 많은 시장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자, 금리 인하도 예상되는데 유동성 폭탄까지 터지게 되면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120조 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15조 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투자에 2조 원, 그리고 신규 민간 투자 발굴에 5조 원, 정책금융융자에 8조 원인데, 이 정책금융은 우리 시청자분이 좀 알고 계시는 작년의 특례 보금자리, 원래 신생아 특례 같은 것이 정책금융융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5조가 확대가 되면은 총액은 얼마냐 하면은 607조 원 정도의 자금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50조 원인 걸 감안한다면 607조 원 정도의 이 자금이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에.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94조 원의 유동성을 또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30조 원 정도가 풀렸고요. 또 가장 뒤늦게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 예상액이 1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매입 임대주택을 13만 가구를 2년 안에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매입한 금액을 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31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이 민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공공 SOC마저도 공사가 멈춰 있어요. 왜? 공사비 분쟁 때문에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위례 신사선이 1조 1,597억 원입니다. 이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개통되는 이 경전철 노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라는 것이 삼성역에 지상 공간을 녹지로 만들고 지하 7층까지 파서 GTX 2개가 연결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1조 3천억 규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강남역 사거리가 침수가 되면서 인명피해가 났었죠. 그래서 서울의 대심도 빗물터널 3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빗물 터널을 통해서 침수 지역을 예방하겠다. 광화문 일대와 도림천 일대 그리고 강남역 일대 이 3건의 빗물터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터널의 총 금액은 1조 4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좀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가 재경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고, 아마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더 높은 공사비로 공사가 된다면 이 돈 또 시장에 풀리겠죠. 그리고 경전철 10개 노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의도와 연결되는 서부선 경전철, 세전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이 서부선 공사도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무려 13조 5천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강화 IC에서 고촌 IC까지 연결되는 이 것도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이 한 개의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차 고속도로 계획에 37개의 고속도로를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총액이 무려 55조 원입니다. 조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규모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국가 예상 규모의 자금이 앞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풀리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 5년 사이에도 무려 800조 원의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보다 통화량은 2배, 3배 굴러가면서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고, 통화량의 속도는 계속해서 2024년 기준보다 앞으로도 추세선을 봤을 때 급격하게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2026년부터 시장에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면 서로 간에 영향을 줘서 그 효과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비아파트의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비아파트의 공급 대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주택수 제외다. 근데 범위를 확대하는데 면적도 넓혀주고 적용 가격도 올려주게 되고, 1세대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특례도 적용할 거도 예상이 되고, 기간도 연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공공, 민간의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미국도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악화되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그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먼저 시장에 있는 시장금리가 벌써 2% 또는 3%대 초반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아파트, 비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비아파트 쪽으로 분산하려면 비아파트를 공급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냐 하면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위험하다, 불안하다 생각되니까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비아파트의 전세가 안전하다는 인식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위의 정책과 더불어서 이 정책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냐? 전세 보증 기준이 지금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바뀌긴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의 제기해야 되고 허그가 받아주는 것만 한해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9월부터 이 KB 시세가 비아파트 서비스를 하게 된단 말이죠.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 KB 시세를 갖고 보증보험을 들고도 있는 기준을 잡고 있고, 이 기준이 공신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9월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KB 시세가 서비스가 된다면 지금 감정평가에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을 KB 시세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이게 비아파트 전세가 정상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9월 이후와 전후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아파트가 살아나게 되면, 안전하게 되면은 아파트로만 몰리던 전세 수요가 비아파트 쪽으로 전세를 옮겨오게 되고, 비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게 돼서 이 매매 가격이 건축 원가보다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야 비로소 비아파트의 공급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시장에서 공급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을 때는 비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금액이 상향이 되게 되면은 서울의 대부분 지역의 비아파트가 주택수 제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신축에 한해서만 이런 그 특례라든지 세금 감면해 주는 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축도 모두 다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장에서 신축을 살지 구축을 살지 이게 선택권을 줘야 돼. 시장 기능에 맡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살아나야지, 신축만 공급하고 신축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해서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비아파트가 살아나려면 비아파트 전세가 살아나야 되고, 비아파트 전세가 살아나면 신축이든 구축이든 전체가 살아나서 아파트의 수요를 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죠. 그래서 신축과 구축을 서로 간에 대립관계로 만들지 말고 모두 다 적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건 시장 기능에 맡겨주셔라. 그리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혜택도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비아파트 공급은 없습니다. 왜 없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공급 원가보다는 높아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공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비아파트의 신축 물건은 희소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희소성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너무너무 극악할 정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게 이런 투자 기회를 노려보신다면 오히려 그 늦어서 투자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올해 초보다 지금 현재 6월, 7월 달까지 서울의 비아파트의 거래, 빌라나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 지역별로, 입지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누구에 의해서? 선점 투자 수요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지금 현재가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은 호재입니다. 호재의 크기, 규모,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가장 빠르고 규모가 크고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비아파트 시장을 먼저 선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서초, 송파, 용산, 여의도를 통해서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여기서 마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강동구, 그리고 동작구까지, 그리고 수도권,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대장주인 분당 판교 지역이 가격이 먼저 상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퍼졌냐 하면은 양천구라든지 영등포구라든지 서대문구, 그 다음에 종로구, 동대문구, 강동구 쪽으로 퍼졌으면서 여기서 하남시, 미사지구까지 퍼진 거죠. 자,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왔고, 지금 현재 이 빨간색까지는 퍼져 있는데, 이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가격 대비해서 너무 먼저 오르고 빠른 지역들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덜 오른 지역인 곳으로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서울 전체로 확산이 될 거고, 서울 전체로 확산이 되고 나면은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상황으로 번져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올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하고 있는 지역
이외 그 다음 단계를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B아파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심이 어디냐면요, 용산구가 먼저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용산을 중심으로서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받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을 허구해서 들지 않는 세입자들이 많이 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용산구가 움직이고 나면 다음이 움직인 데가 순식간에 동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신통이나 모아타운, 재개발, 역세권 개발, 대규모로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동작구 같은 경우는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이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이 있죠.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상암, 홍대, 공덕역을 중심으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부가현 뉴타운을 중심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연신내와 불광역을 잇는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남산 밑에 고도지구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세운상가 지구,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하는 용대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임은휴경 뉴타운과 청량리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양 4동, 자양 1, 2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 빌라 가격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때 강남과 서초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사람들 관심을 가졌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이나 신통이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율이 30% 이상이면 되는 거를 50%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분쟁이나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아예 지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문턱을 상당히 높이게 되면서 실제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축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될 거고, 이 다음에는 서울 전체로 확산이 될 거다. 여기서 서울을 벗어난 지역까지 이 B아파트 빌라의 가격 확산은 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1단계로 먼저 올라오는 용산과 용산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지역도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B아파트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B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제외에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대책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더라도 굉장히 미풍에 해당될 정도로 살아나고 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과 KB시세가 나오는 8, 9월 달 전후에서 이 지역에 미풍이 아니라 태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이에도 아주 작은 자본인 1억대 또는 2억 정도의 이하의 자본을 갖고도 용산구를 투자할 수 있고, 용산구가 아닌 한강변 라인을 투자할 수 있고, 또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노선을 따라서 역세권 개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론 극소수의 물건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분들이 놓친다면 앞으로의 투자는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B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기회를 잡아야 될 때고, 지금은 미풍이지만 앞으로 태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배경 설명과 정책에 대한 전망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떤 물건을 얼마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지는 오프라인에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